大家好,我是刘老师.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HSK 5급 독해 2부분 6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이에 앞서서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키신 다음 화면의 문제를 한번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는 시간은 1분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풀어보세요. 네,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같이 64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 파악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A. 生活中要学会节约. 생활 속에서 절약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보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동사 야어의 등장이죠. 독해에서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동사인데요. 특히 야어, 得, 应该와 같은 해야 한다 의미의 조동사는 문제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글의 주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A 보기는 이 글의 주제가 절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A가 답이 되려고 한다면 본문에서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기 B 한번 보죠. 经济学重视供求关系. 경제학이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중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重视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난 63번 문제 풀이할 때도 저희가 관지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重视도 관지엔과 같은 라인을 달리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重视 다음에는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거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C. 供大于求说明人气高. 공급이 수요보다 큰 것은 인기가 높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5급 수준에서 이 시범 보기의 해석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供大于求 초반에 있는 이 네 글자 때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형용사 다음에 위가 붙은 형태의 해석이죠. A 형용사 위 B라고 해서 A가 B보다 형용사 하다라는 비교문을 뜻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공은 공급을 뜻하고 뒤에 求는 수요를 뜻하죠. 그래서 供大于求는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는 것은 인기가 높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나타내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정답에서 좀 배제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높다라는 것은 인기가 높은 걸 나타내는 건 아니죠. 보통은 인기 있는 상품들은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크죠. 그리고 나중에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供大于求의 반대로 供小于求라고 본문에서는 이미 언급이 되어 있어서 설령 해석이 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범 보기를 지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보기 D번으로 넘어가 보죠. 有些事物越少越宝贵. 어떤 사물들은 적을수록 귀하다 라는 문장인데요. 벌써 정답의 스멜이 막 풍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위에 A, 위에 B, A 할수록 B하다. 물론 이 구문은 좀 쉬운 구문이죠. 4급부터 이미 많이 언급이 되었던 구문입니다. A 할수록 B하다. 나중에 5급 수준 정도라면 이런 구문들을 익혔다가 작문 아이템으로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들은 적을수록 귀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파악이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보게될게요. 物以稀为贵是说事物因为稀少而且有益从而显得十分珍贵 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요. 자, 처음에 따옴표를 낀 이러한 物以稀为贵라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구문을 원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미 정답을 D번으로 가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따옴표 안에 든 문장들은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 뒤에는 是说
什么是 说해서 이미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뒷부분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떠한 구문을 인용했을 때는 여기가 벌써 이 글의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는 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뒤에 내용을 보시면事物, 사물은 인웨이 뭐뭐 때문인데 인웨이를 이까지 끌고 가주셔야 됩니다. 잘못 인웨이 다음에 시샤오까지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샤오하고 요이하기 때문에 희소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총을 그리하여 显得十分珍贵 아주 귀해 보인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D번이라는 걸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번외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显得라는 단어입니다. 显得 뭐뭐처럼 보인다는데 우리가 기초회화에서나 이럴 때는 看起来 보기에 어떻다 하면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显得 라고 쓰면 조금 더 수준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5급 작문을 할 때 또 이런 단어들을 살려서 써보시면 또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작문하기는 상당히 쉬워요. 예를 들면 예뻐 보인다 하면 显得很漂亮. 젊어 보여요 하면 显得很年轻. 이렇게 쉽게 显得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작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또 넘어가 볼게요. 在经济学上稀不是指物品数量少而是指供小于求有需要的稀才有价值라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在经济学上 경제학에서 시는 不是 A 而是 B 이 접속사 구문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왕 해석을 하실 거면 不是指 而是指 이렇게 내다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물품의 수량이 적은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보다 小于 작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有需要的 需要가 있는 구조조사 더 해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시야말로 有价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셔도 우리는 64번의 정답이 D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公小于求와 10번 보기에 公大于求 형태가 이미 좀 다르다라는 거 여기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生活中我们有时并没有认识到事物的珍贵总是在失去之后才知道珍惜 마지막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生活中 생활 중에 我们 우리는 有时 때로는 并没有认识到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事物的珍贵 사물의 진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总是 항상 在失去之后 잃은 후에 在 개사가 나왔을 때 항상 마무리 형태를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잃은 후에야 비로소 知道 압니다. 뭘 알아요?珍惜 소중히 여길 줄 안다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독해의 마무리는 해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한 번에 말을 연결시켜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활 중에 우리가 때로는 사물의 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항상 잃은 후에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전부 다 정답을 D번으로 지목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찾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형태상의 비슷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을 좀 속이게 만드는 보기가 C번에서의 꽁따위치오와 그 다음에 B번에서 꽁치오 요 글자였죠. 그래서 이런 비주얼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답을 무난하게 D번으로 가져가 줄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전체에 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건 A, B, C, D 보기 파악이 먼저다. A, B, C, D 보기 파악을 했을 때 이 보기들은 이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다 아니다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본문에서는 선생님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로 접속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인웨이, 而且, 从而,
다음 HSK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不是 A, 而是 B 구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접속사들을 꼭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 첫 번째부터 끝까지 반드시 반복해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해석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공부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유익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再见!